29번을 보면 둘 중 하나 중에서 하나만 도착할 수 있대. 당연히 문수축돼야지만 되는 거야? 기리수축돼야 되는 거지. 위원의 입장에서는 기수축이 많이 될수록 도착할 확률이 그죠? 수명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B만 되는 건 일단 2번은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어. 기억하고 디귿 둘 다 문제지.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T0이다 라고 했는데 정지 상태의 뮤온이 붕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이야? T0지. 이거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야. 관찰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응? 그러면 뮤온은 우주선 안에서 뮤온이라는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이 뭐라고? T0로 보는 거고 관찰자의 시간은 그거보다 더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더 많이 흘러간 T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관찰자는 무슨 팽창해가지고? 시간 팽창해서 수명이 어떻게 됐다고? 늘어났다고 했잖아. T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가 들어가야지. 아까 서술형답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수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길어졌다고 판단했잖아. 서술형을 외우고 있어야 돼.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T0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그럼 자기 자신이 측정한 거속시를 써야지. 그러면 0.99C T0가 아니라 T0보다 어떻게 됐으니까? 크다니까 0.99C T0보다 어떻다? 크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속시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답은 니은뿐이 없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31번 니은 디귿은 굉장히 쉬워. 관찰자가 볼 때 0.7C로 움직이는 녀석은 무슨 수축돼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수축돼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7광년보다 더 짧아 보여야 된다. 맞아. B가 측정을 할 때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측정하면 상대방이 누구야? A의 시간이지. A 시간 느리게 가야 돼.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느리게 가는 거야. 수신간격 외우세요. 이거는. 알겠어요? BC는 수신간격. 자, 우주선이 정지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 위치 도착할 때가,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0년이야. 다시 0초 0년이야. 알겠나요? 빛을 수신했을 때가 0년이야. 어?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었다면, 얘가 어떻게 했다면 이 중에? 가만히 있었다면 얘가 몇 년마다 빛을 보내고 있어? 1년마다 빛을 보내고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빛이 진행해서 몇 년 후에 도착을 해? 1년 후에 도착을 하면 1년마다 쏘면 1년 후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쵸? 근데 가만히 있어서 움직여? 움직여. 그러면 1년 후에 도착해야 되는데 얘가 움직였으니까 1년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길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뭘 기억해둬야 돼? 멀어지면 빛신호 수신 간격은 1년보다 더 어떻다? 길다. 길다라고 하기 제일 좋겠네요. 멀어지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빛신호 수신 간격은 1년보다 길다. 간격 1년보다 길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빛신호 수신 간격은 1년보다 어떻게 된다? 짧다. 가만히 있으면 1년마다야. 알겠어요? 외우세요, 이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기억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문제가 이 문제뿐이 없어. 다른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 문제 하나가만 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집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길이 수축하고 시간 팽창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말고 그냥 간단한 암기 내용 들어가 있는 걸 좀 얘기를 해줄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질량 팽창하고 질량의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자, 질량 팽창에 대한 내용이 프린트에 있는데 질량 팽창
정지 상태의 질량을 고유 질량이라고 해. 다시 정지 상태로 보이는 물체의 질량을 무슨 질량이라고 해? 고유 질량. 그런데 이거 수식 증명하지 않아. 질량 팽창 효과잖아. 시간 팽창이랑 똑같아서, 응? 자, 이런 상황이야. 봐봐. 지표면에서 우주선이 하나 있었고, 우주선 안에는 1kg짜리 질량을 가진 A가 있었어. 응? 그걸 P라는 친구가 바라보고 있었을 때 몇 킬로그램으로 보여? 1kg.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는 1kg를 바라봤을 때 1kg 느껴? Q라는 친구가 바라봤을 때도 정지니까 몇 킬로야? 1kg야. 응? 둘 다 정지로 느껴지니까 1kg야. 근데 이 우주선이 갑자기 우주로 나가가지고 빛의 속력에 근접해서 날아가고 있었어. 똑같은 우주선에 똑같은 질량을 가진 녀석이야. 어? 빛의 속력에 근접해서 날아가고 있었어. 1kg을 P가 바라보면, Q가 바라보면, P가 바라보면, Q가 바라보면 몇 킬로그램 느껴질까를 판단하는 건데, P가 바라보면 정지니까 몇 킬로그램으로 느껴져? 1kg로 측정되지만 얘는 1000kg으로 느껴져. 시간이 어떻게 돼서 나타나듯이 조금 흘러가듯이 고유 시간인 것처럼, 응? 얘도 질량이 어떻게 된 것처럼, 시간이 팽창한 것처럼 질량도 어떻게 느껴져? 길어진 것처럼 느껴져. 증명하지 않고 상상하세요. 알겠어요?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무거워져. 질량이 커져. 그럼 빛의 속력이 완전히 근접하면 질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 알겠어요? 그럼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이 질량이 너무너무 큰 녀석은 가속시키기가 쉽니 어렵니? 어렵죠. 어렵죠. 속력이 빨라진 물체는 가속시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빛의 속력 이상으로 가기가 힘든 거야. 다시 케이스 파이키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질량을 무슨 질량이라고 해? 정지 질량 혹은 고유 질량이라고도 해. 알겠어요? 응? 예. 그러면 움직여서 빨라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무슨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해. 알겠어요? 그럼 항상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상대론적 질량이 정지 질량보다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어. 빠르면 빠를수록 질량은 커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식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 대학 일반 물리 같은 거 찾아보면,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식이 나오더래. 그리고 나서 이 식이 에너지고, 이 식은 mc제곱이야. 그럼 m이, 이 식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해내고, 결론은 질량은 곧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저 질량 결수는 질량 결수 에너지도 이 식으로 구하는 거야. 질량이 곧 뭐라고?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더니만 단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거든. 질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죠.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지. 그걸 제곱해 버릴 거야. 자, 잠깐만. 1이 단위가 어떻게 돼? 1 에너지 단위가 F 곱하기 뭐기 때문에 S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뭐야? 뉴턴이고 얘는 미터야. 맞아요? 예. 그럼 얘를 무슨 단위라고 해? 줄 단위라고 하지. 또 하나, F는 뭘 대신 쓸 수 있어? MA를 대신 쓸 수 있지. S. 그러면 이 단위를 또 한번 가보자. 이 단위는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A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SE 단위는 미터지. 이거 지금 등식으로 연결해서 계산해보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야. 그쵸? 그럼 얘랑 같고, 얘랑 같고, 그럼 얘랑도 어떻게 돼야 돼?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뭐가 돼야 돼? 줄 단위, 에너지 단위야. 그러면 여기 봐봐. 무슨 제곱이야?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니까 무슨 단위랑 똑같아? 줄 단위랑 똑같아. 선생님이 고3 때 물리를 시험 보는데 단위로 공식을 유추해서 풀었어, 하나를. 한 문제가 다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전자기 쪽에서. 단위로 공식을 유추해서 풀었어. 조금만 더 IQ가 좋았었으면 나도 저 식을 고등학교 때 유추해보지 않았을까?
어? 자, 어쨌든 질량을 뭘로 바꿀 수 있는 식이라고?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 식이야. 그럼 서술형은 뭐가 나올 수 있어? 쉬운 문제 나온 학교는 1kg을 줄 단위로 환산하세요. 계산해봐. 1kg 줄 단위로 환산해보라고. 3 곱하기 10의 8승. 의 제곱이죠. 응. 9 곱하기 10의 16승. 맞아. 9 곱하기 10의 16제곱줄이야. 그러면 9 곱하기 10의 16제곱줄이라는 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만 단위, 억 단위 익숙해져 있잖아. 만은 10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을 만이라고 하고 10의 8제곱을 억이라고 해. 4제곱씩 올라가는 거야. 10의 12제곱을 뭐라고 해? 조. 10의 16제곱을 뭐라고? 경. 구경줄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질량 1kg이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되면 구경줄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에너지 질량 겨우 1kg짜리 하나가 없어졌을 뿐인데, 그러면 1kg이 없어져? 그럼 질량이 없어지는 걸 우리는 흔히 관찰할 수가 없잖아. 아인슈타인이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질량이 없어지는 상황을 핵반응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찾았지. 그게 에너지가 나오는 걸로 환산한 식을 계산을 해서 그게 실제로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1kg 정도 없어지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실험을 해보고 조금 실험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라는 거지. 핵 분열, 핵 융합, 핵 붕괴라는 세 가지 경우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하고 야, 이거 잘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보자? 먼저. 폭탄을 만들어 보자. 우와. 좋다. 맨하튼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된 거지.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 오펜하이머가 뭘 만들기 시작해? 핵폭탄. 2차 세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되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100만 명 이상이 죽죠. 실제로 폭발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뭐 한 15에서 20만 명 되는데 왜 100만 명이 죽었을까? 2차 픽폭에 의한 방사능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 어쨌든 질량이 사라진 만큼 뭘로 바뀔 수 있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질량이 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만 지금 우리는 관측할 수 있어? 핵 붕괴, 핵 융합, 핵 분열. 이 세 가지, 핵 붕괴, 핵 융합, 핵 분열. 이 세 가지 경우에서만 관측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배울 거야. 알겠어요? 세 가지, 핵 반응 세 가지에 대해서. E는 mc제곱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정지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지 질량을 E는 mc제곱에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값. 1kg의 질량 1kg의 정지 에너지가 얼마야? 에너지가 아까 했잖아 네가 9 곱하기 10에 몇 제곱? 16제곱줄이라고. 알겠어요? 응? 예. 근데 물체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 커지겠지. 질량이 커지겠지. 그러면은 그 질량은 상대론적 질량이지, 상대론적 질량을 에너지로 바꾼 거는 상대론적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공식 표현은 없어. 근데 우리는 가칭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하자. 알겠어요? 그러면 질량 자체가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론적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론적 에너지가 정지 질량보다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쵸?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야. 알겠어요? 동시성의 상대성. 우리 이제 몇 분밖에 안 남았어? 37분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 끝내야 돼, 오늘. 집중을 못하면 못 끝낼 수도 있어. 너무너무너무 집중력이 필요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집중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온도를 더 낮춰야 되겠어. 졸라 춥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정신이 바짝 들어있어. 졸면 큰일 나, 이거. 자, 동시성의 상대성. 한 관찰자에게 동시 현상이 다른 한 관찰자에게는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정의는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요.
뭐가 동시고 뭐가 동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외워야 되는데, 기준되는 케이스를 다 외워야 되는데, 5가지 케이스를 알려줄 거야. 다시 기준되는 상황 몇 가지를 알려줄 거야? 5가지 상황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 5가지 상황. 자, 첫 번째 이제 이걸 그냥 대충 이제 보자. 이 동시성의 상대성은 가장 중요한 게 빛이 진행하는 동안 우주선도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동시성의 상대성을 구분할 때 왜 상대적인 해석이 다르냐면 빛이 진행하는 동안 우주선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어? 어떤 관찰자에게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왜냐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주선이 움직이는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버스 안에서 버스가 움직인다고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버스 앞쪽하고 뒤쪽 길이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움직여? 관찰자 입장에서, 바깥의 관찰자 입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성의 이제 해석이 달라요. 어떤 경우냐? 자, 봐봐. A가 보았을 때 가운데 광원이 있었어.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광원이 있어서 광원은 보통 O라고 표현하고 검출기가 있었는데 검출기 P, 검출기 뭐가 있었어요? Q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A가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걸 못 느껴? 하나의 광안에서 번쩍하고 빛이 한 방향으로 나오니? 여러 방향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빛은 어떻게 나와?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나온다는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동시에 나왔어. A가 보았을 때 동시에 나왔어. 그런데 검출기 쪽으로 향하는 빛만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다 동시에 나왔지만 동시에 나왔어. A가 볼 때 문제 속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A가 볼 때 동시 출발한 빛은 동시에 검출된다. 동시에 방출된 빛은 방출된 빛은 PQ에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검출된다. 라고 문제 속에서 주어졌어. 그러면 A가 볼 때 거속시를 써보자. 동시면 뭐가 똑같다는 거야?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빛이 속력 동일하고 시간 똑같으니까 A가 볼 때 이 두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자, 바깥에 이 상황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어? B가 바라보고 있었어. 바깥에 있는 관찰자 B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B가 관찰을 할 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방출의 동시성, 검출의 동시성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방출이 한 지점이야, 검출이 한 지점이야? 방출이 하나의 광원에서 한 지점에서 출발한 방출의 동시성이지. 검출은 몇 개의 지점에서 이루어졌어? 2지점이지. 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의 동시성은 A 관찰자나 B 관찰자는 어떻게 생각한다? 동일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방출의 동시성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았을 때 방출을 동일하게 했어? B가 보았을 때 방출을 동일하게 동시에 방출했단 말이야. 동시에 대한 해석이 똑같다는 거야. 동시에 방출을 했어. 근데 검출의 동시성이 깨져. 왜? 아까 말했지. 빛이 진행하는 동안 누구도 움직일 수 있다고? 우주선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빛이 진행하는 동안 뿅뿅뿅 가는 동안 누구는 다가오고 P는 다가오고 Q는 어떻게 해야 돼? 멀어지지. 그럼 누가 먼저 검출됐어? P가 먼저 검출될 수밖에 없네? 오, 그렇네. 그럴 수밖에 없지. 누가 맞아? 둘 다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대한 해석이 관찰자마다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여기 C가 있었어. C는 A하고 똑같은 해석을 하잖아. 같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 한 관찰자에게 동시인 현상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서술형을 쓰세요라고 했더니만 어떤 인간이 문제도 열심히 풀고 나서 뭐라고 서술하는 줄 알아? 동시는 동시가 아니다. 근데 그걸 옆에 있는 짱애가 시험 볼 때 그걸 또 봤나 봐. 웃겨가지고
시험을 자기도 그거 오느라고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못 풀었대. 너무 웃겨가지고. 아미님 서술로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 내가 분명히. 진짜 깜찍해요.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있는 생이 다른 한 관찰자에게는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지. 몇 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5가지 상황을 외워야 돼. 그리고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외우고 계셔야 돼, 아예. 5가지 상황. 자, 동시성의 상대성 몇 가지 외우라고 했어?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대답해야 돼? 5가지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딱 정해져 있는 5가지를 빗대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광원 하나에 검출기가 몇 개인 상황이야, 지금? 1개. 여기 써있잖아. 네. 광원 하나에 검출기가 몇 개인 상황이야? 2개인 상황이거든? 광원 한 개에 검출기가 2개인 상황인데,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광원 한 개에 검출기가 2개인 상황. 그런데, A는 우주선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그림을 그릴게. 여기다 그림까지 그릴 게 없어서, A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출발도 동시, 도착도 어떻게 된 상황이야? 동시인 상황.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상황이야. 광원이 한 개고, 광원이고, 검출기. 뭐가 있어요? P하고 뭐가 있어요? Q가 있어, 없어. 그런데 A가 볼 때 어떻게 됐다고?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야. 도착도 동시야. 그러면, A가 볼 때는 똑같은 거리 움직였지. 다시 어떤 거리 움직였어요? 똑같은 거리 움직였습니다. 누가 볼 때인데 해석을 해줘야 돼? B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B가 볼 때는 동시 방출, 동시 출발, P 먼저 검출. 알겠나요? 밑에다가 쓰세요. A가 볼 때 출발은 동시 도착도 동시, B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출발은 동시, P 먼저. 도착은 P 먼저, 검출. 도착은 P 먼저 이렇게 쓰셔도 되고 P 먼저 검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으로 움직였으면 반대 현상이 생겼을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빛이 진행하는 동안 우주선도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봐봐. B가 볼 때 이제 문제 속에서 주어졌어. 이건 A가 아니라 누가 볼 때야? B가 볼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래.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 함정이 하나 있어. 뭐가 함정일까? 거리. 오, 맞아. 너 천재다. 이 거리가 함정이야. 거리 중앙이 아니야.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가운데 있는 게 함정이 돼버려. 적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 쳐놓으셔야 돼요.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면 광원이 하나든 2개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중앙에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검출기든 중앙에 있는 광원이든 중앙에 있는 것은 함정이다. 중앙이 아니다. 알겠어요? 그거 함정이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알겠어요? 중앙에 그려줬지만 중앙에 있는 걸 함정이니까 그걸 재해석해줘야 돼. 그러면 우주선이 지금 내가 그린 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지. 동시 출발, 동시 도착하려면 이 검출기를 어느 쪽에, 광원을 어느 쪽에 가까이 가져가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일까? Q에 가깝게 해석해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이야. 그래서 얘는 지우고 이거 함정이니까 이렇게 가깝게 그리면 자, 빛은 이렇게 움직였어. 여기까지 왔어. 빛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움직이는 동안 PQ가 이렇게 움직여서 동시 검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그리는 건 너무 무리가 따라서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지우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리시고 여기까지 다 재해석해서 그리셔야 되고 그려서 푸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B가 볼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했으면 이 밑에다가는 뭘 써야 돼? A가 볼 때에 대한 해석이어야지. 그럼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출발의 동시성이거든. 출발은 B가 볼 때 동시였으니까 A가 볼 때도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여야 돼.
그러면 도착은, 검출은 Q에 먼저 도착해야지 가까운 쪽이니까. 정지에 있었으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광원이 2개, 검출기 1개인 경우로 가보셔야죠. 이번에는 광원이 2개야. 검출기 1개야? 양쪽 끝에 광원이 있고 검출기가 가운데 하나 있는 경우야. 다시 그려볼게. 양쪽 끝에 뭐가 있고? 광원. 광원이 있고 광원 O 프라임 가운데 X라는 검출기가 있어. 빗검출기 너무 말이 길어. 검출기 X. 검출기 X가 있어. 근데 A가 안쪽에 타고 볼 때 어떻게 됐대요? 동시 출발해서 동시 검출됐대요. 그럼 동시 출발했으니까 진짜 동시야. 동시가 뭐 얘가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주어진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동시가 아니라고 우기면 말이 성립하지 않아. 주어진 건 인정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무조건. 그럼 주어진 거 인정을 해주면 동시 출발했어. 동시 검출됐어. 그럼 시간이 똑같으니까 거리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A가 볼 때 거리 같아야 돼요. 그러면 B가 볼 때는 출발의 동시성이 A랑 똑같아야 돼? 검출의 동시성이 A의 해석이랑 똑같아야 돼? 출발. 틀렸어요. 아까 전에 그냥 출발이라고 여기도 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의 동시성만 같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적어. 여기다가 적어. 틀렸으니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의 동시성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의 동시성만 동일한 해석을 한다고. 알겠어요?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의 동시성만 동일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검출의 동시성이 유지돼야 돼. 알겠어요? 출발의 동시성이 깨지셔야 돼요. 두 지점 사건이라서.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빛이 진행하는 동안 이 검출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출발해야지만 동시 검출될까? 성취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5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지. 왜냐면 그러니까 검출의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빛이 움직이는 동안 검출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더 먼 쪽하고 가까운 쪽이 있는데 먼 쪽에서 출발한 빛이랑 가까운 쪽에서 출발한 빛이랑 동시에 도착하려면 먼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 5에서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결론값이 나와. 그럼 이 상황을 똑같은 해석을 누가 볼 때? B가 볼 때야. B가 볼 때 출발이 동시, 검출도 동시래. 아까 말했지만 광원 O 프라임 가운데 X 있었어. 가운데라는 표현이 없었어. B 뭐가 함정이야? 가운데 있는 게 함정이야. 알겠어요? B가 볼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하려면 가운데 있는 게 함정이어야 된다고. 가운데 있지 않아. 어느 쪽에 가까이 있어야 되니? 5야, O 프라임이야. 5에 가까이 있어야 돼. 다시 뭐에 가까이 있어야 돼? 5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얘를 지우고 5에 가깝게 다시 그려주셔야 된다고. 왜? 빛이 움직이는 동안 누구도 움직이기 때문에 검출기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 우주선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얘가 빛이 이렇게 온 거야. 그동안 누가 움직인 거야? 검출기가 중앙으로 온 거야. 알겠어요? 다시 빛이 진행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선생님, 광원도 움직이잖아요. 출발한 이후에 움직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출발하는 위치만 보는 거라서.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중요한 특징, 위에 거랑 밑에 있는 거랑 B가 볼 때 이 특징이 뭐라고? 중앙에 그려진 녀석이 광원이든 검출기든 중앙에 있는 것은 함정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중앙에 있는 게 함정이야. 그러면 좋아하세요. 얘는 중앙이지.
얘는 중앙이야. A가 볼 때는 중앙이야. 근데 누가 볼 때는 중앙이 아니야? B가 볼 때는 둘 다 중앙이 아닌 거야. 이거 이가 볼때 가오가 먼저 출발. 그러면은 자 다시 자 봐봐. A가 볼 땐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고 B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안 썼네. B가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니? B가 볼 때는 빛이 움직이는 동안 누구도 움직여? 검출기도 움직였잖아. 그럼 검출기 충돌 위치는 어디야? 오른쪽이겠네? 그럼 누가 먼저 출발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O가 먼저 출발해야 된다. 다시 B가 볼 땐 누가 먼저 출발이야? O가 먼저 출발해야지만 돼. 그냥 바로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선생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니들이 느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막 들이댄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력학 같은 경우는 들이대면서 계속 개념 외워도 되긴 되거든? 들이대면서 선생님 영상도 찾아보고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되지만 얘는 충분히 영상 보면서 느낀 다음에 어느 정도 느낀 다음에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러면 B가 볼 때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B가 볼 때는 해석이 끝났구나. A가 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검출이 동시야, 출발이 동시야? 이런 한 지점이 동시야, 무조건. 한 지점은, 광원은 두 개고, 검출은 한 지점이니까 한 지점이 동시야. 검출이 동시여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검출이 동시여야 돼. 근데 얘네들 다 움직여, 안 움직여, A가 볼 때는? A가 보면은 안 움직이지. 그럼 누가 먼저 출발해야지만 동시 도착할 수 있어. O''이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결론값이 나온다는 거야. 어렵다고 했어요. 잘 판단하시고 네 가지 케이스. 그 중에 더 힘든 건 누가 볼 때야? 바깥에 있는 누가 볼 때야? B가 볼 때지. B가 볼 때의 기준에서는 가운데 그려진 건 전부 다 뭐라고? 함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의 내용을 하나를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니들이 조금 이걸 또 다른 거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알겠어요? 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자, 24년 마더통을 그냥 좀 볼게, 일단은. 2번. 자, 대답 먼저 해. 다 풀지 말고 대답 먼저 해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자, 2번을 보니까 광원이 한 개, 검출기 몇 개야? 2개. 2개야. 그런데 누가 보았을 때야? 철수가 봤을 때 동시.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0이. 0이가 측정했을 때 AB가 동시인데. 0. 함정이네. 그러면 뭐의 위치를 바꿔주라고 그랬었지? 가운데 있는 녀석의 위치를 바꿔주라고 했었죠? 0이가 보았을 때 동시이려면 P 위치는 A에 가깝게 그려줘야 돼? B에 가깝게 그려줘야 돼? 이걸 판단해야 돼. A가. A에 가깝게 다시 그려주는 게 키포인트야. 알겠어요? 응? 다시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동시 출발, 동시 도착했다고 하면 가운데 그려진 게 함정이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예. 그러면 P 위치를 어디에 가깝게 그려야 돼? 빛이 움직이는 동안 누구도 움직인다? 검출기. 검출기도 움직인다. 그러면 누구에 가까워야 되니? B에 가까웠게 그렸어야 되네. 잘못 그렸네. 잘못 말했네. 검출기가 아니었네, 얘가. 광원이었네. 그래서 P 위치를 어디에 가깝게 그리는 게 키포인트야? B에 가깝게 그리는 게 더 키포인트였네요. 빛이 움직여서 요만큼 움직이고 가는 동안에 누구랑 누가 움직여? A랑 B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동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제 지우면 되는 거고 헷갈리니까 얘를 지우고 그러면 철수가 보았을 때 누가 먼저 검출돼야 돼? B가 먼저 검출돼야 되는 거야. 지금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다 골라봐. 자, 기억 보자. 철수가 측정할 때 0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지금 동시성의 상대성 배운다고 이걸 또 벌써 까먹은 거야? 상대방의 시간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천천히 느리게. 그럼 철수가 측정할 때 0의 시간은 그냥 무조건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 맞아. 기억 맞고,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어디에서 먼저 검출돼? B에서 먼저 검출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죠.
왜? P 위치를 어느 쪽에 가깝게 그리라고? B에 가깝게 그리는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서. 영희가 측정을 할 때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 거리와 같다? 자, 무슨 수축돼서 보이겠지만 길이 수축돼서 보이겠지만 같은 비율로 수축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더 긴 건 그대로 유지돼? A까지 거리가 더 긴 게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야. 무슨 비율로 수축된다고? 같은 비율로 수축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수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실제로 20이고 얘가 10이었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20% 줄어서 16 됐다고 하면 20% 줄어서 몇 되는 거야? 8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같은 비율로 수축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누가 더 길다고 생각하는 건 그대로 유지돼. 철수가 모았을 때 P에서 A까지 길이가 더 길면 P에서 B까지보다 길면 영희가 모았을 때도 P에서 누구까지 거리가 A까지가 더 긴 거야. 알겠어요? 자, 틀리지 마시고 해석을 선생님 해석하는 걸 잘 보시고 따라서 까기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에서 음, 영희가 관찰했을 때는 A랑 B 동시잖아요. 음, 도달하는 게. 근데 빛의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거리도 같다고 보면 되는 같다 보면 안 돼요? 빛이 진행한 거리가 검출기가 다가왔는데 다시 한번 빛이 진행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우주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우주선 길이를 물어볼 때 빛이 진행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빛이 진행 거리하고 우주선 길이가 다른 상황이잖아. 예? 좀 쉬운 문제가 여기 또 적어 있네. 자, 37번 문제 풀어봐. 우리들이 이해를 했다면 37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37번하고 40번 다 비슷한 문제예요. 맞추면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패턴은.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이 실험 도구는 관찰자 B에 대해서 정지해 있었던 실험 도구들이야. 이 실험 도구들이 누구에 의해서 정지해 있는 거야? 관찰자 B에 의해서 정지된 도구야. 따라서 이렇게가 우주선인 거야. B가
바라보면 이렇게 얘네들은 정지해 있는 거고, 근데 B가 바라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A가 보았을 때는 얘가 몇으로 가는 거야? 0.6C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A가 볼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래. 그러면은 이 실험 도구의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광원의 위치가 함정이야. 그쵸. 그럼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P에 가까이 있어야 돼. P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광원의 위치가. 그래서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동안에 P하고 Q가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 출발, 동시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좀 더 빨리 풀려면 니들이 이해를 했으면 차라리 누구 위치를 바꿔버릴 거야? P 위치를 여기로 바꿔버릴 거야. 거리가 비슷해 보이니까.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양쪽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얘는 어떻게 한 거고 다가온 거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멀어져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쵸? 이렇게 동시에 상황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해? A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다시 누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A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근데 수축돼서 보이겠지만 그래도 같은 비율로 수축됐기 때문에 누가 더 먼 거야? Q가 더 먼 거야. 자,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은 0.6C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B의 속력 0.6C이지 뭘. 서로 상대방의 속도로 가고 똑같이 간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라고 했는데 L은 누가 L이라고 주어졌어, 문제 속에서? P랑 광원 사이 거리? 누가 관측했을 때? A가 관측했을 때 P와 광원 사이 거리는 L이고 라고 했어요. 그럼 Q 사이 거리는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멀어야 되는 거니까 커야 된다. 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해? 보기 하나하나 해석이 다 맞는 게 중요해? 하나하나 다 맞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보기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돼. 답 맞췄다고 좋아하는 애들 중학교 1, 2학년이냐? 1, 2학년 애들은 그렇게 굴더라. 답 하나 맞췄다고. 자, B가 관측할 때 빛은 어디에 먼저 도착하니? 라고 했는데 B가 관측했을 때는 가까운 쪽인 P에 먼저 도착하죠. 맞네. 자,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상대방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니까 틀렸죠. 느리게 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어. 광원에서 P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크다? 에이, 빛속력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40번은 풀었니? 40번은 뭐지? 수능이네. 어렵냐? 아니,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 그림과 같이 P에 대해서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5C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P가 관찰할 때 우주선이 0.5C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P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자, 중요한 건 누가 보았을 때 P의 관성계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Q의 관성계에서도 같은 거리야. 알겠어요? 네. 기술수축은 동일한 비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QA 거리하고 QB 거리가 P가 보았을 때 같다는 얘기는 Q가 보았을 때도 같아야 돼.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광원이 몇 개인 상황이야? 2개. 2개야. 그쵸? 근데 이제 얘는 좀 수능이라서 변형이네. 그럼 P 관성계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는데 근데 동시에 발생을 했대. A에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Q가? 아니야. 이거는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인 상황이 아니야. 동시 출발이지만 누가 먼저 검출돼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거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Q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어? P가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다시 P 관성계에서 동시 빛이 발생했대. 근데 거리는 어떻게 됐대? 같은 거리였대. 동시 출발한 거 맞잖아. 동시 출발했는데 P가 보았을 때 거리가 같은 지점에 있었던 Q가 빛이 움직이는 동안 Q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P가 보일 때 동시 출발이고 동시 방출이고 빛은 동시 방출이고 검출은 누구 먼저 돼야 돼? A.
다시 동시 출발했는데 얘가 다가갔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대. 야, 여기서 양쪽에서 달려오는 애가 있었어. 난 정 가운데에 서 있었어. 양쪽에 달려와. 난 정 가운데 있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럼 누굴 먼저 검출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다가가는 쪽에 누굴 먼저 검출할 수밖에 없어? B를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동시방출, B 먼저 검출이지. 양쪽이 강원이야. 알겠어요? 예. B가 볼 때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네요. 그럼 Q가 볼 때는, 나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Q가 볼 때는, 동시방출은 모르겠는데, 누가 먼저 검출돼야 돼? 누가 먼저 검출돼야 돼? B가 먼저 검출되는 건 한지점 사건이야. 그래서 동시방출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한지점 사건의 해석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지점 사건이라는 게 뭐야? Q가 한지점이잖아. Q가 2명이니? Q가 1명이잖아. 한지점 사건은 동일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B 먼저 검출, 이게 우선이야. 그럼 출발의 동시성은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니? 정 가운데 있다니까 B 먼저 출발. 김원종 검출되나? 알겠어요? 해석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이 문제 풀었던 기억이 없어. 됐니? 알았어요? 예. 나도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없다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판단했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지고 그냥 푼 거야. 그럼 P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한다. 아니, 동시에 P에 도달한다. 다시 P가 모았을 때 동시에 P에 도달한다. 이건 맞지? 왜? 정 가운데 있었고, 다시 어떻게 있었고? 더 정 가운데 있었고, Q가 모았을 때가 아니라 P가 모았을 때 동시 출발했으니까 출발하는 위치 여기고 광원 움직였지만 출발의 위치 여기니까 누구한테는 동일하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 P한테는 동일하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 가운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P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누가 먼저 B 먼저 도착한다는 거 했지. 그래서 B 먼저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는 틀렸어요.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B에서 발생한 빛이 Q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다시 이게 중요해. 빛이 진행하는 동안 누구도 움직여, Q도 움직이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P 입장에서는. 근데 Q 입장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러면 Q 입장에선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가는 거고, P 입장에선 요거보다 가까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도착하는 거지. 누가 더 많이 이동해? Q가 더 많이 이동하지.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야. 그거보다 그냥 빨리 움직이니까 빠르서 천천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시성의 상대성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방향을 생각해줘야 돼. 방향 때문에 안 돼. 알겠어요? 예. 다시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판단하는 거야. 다시 알겠어요? 빛이 움직인 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시간으로 판단하는 거야. 다가오면 시간이 그만큼 거리가 좁으니까 시간도 어떻게 더 걸려? 조금 걸리고 얘는 다가오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Q의 관성계에서가 더 크다는 게 맞아요. 자, 어렵지만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유형이 하나 남았는데, 제일 마지막 유형이라고 했어요. 자, 제일 마지막 유형인데, 이게 1번 같은 문제를 해석할 때 쓰이거든? 마지막 유형, 5번째 유형이야. 공간이 적어서 칠판을 잠깐 내리고 다시 띄울게. 5번째 유형. 자,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을 좀 크게 그릴게. 이 우주선이 움직일 거야.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게 편해서 좀 극단적인 비교로 그림을 그릴게. 자, 정지에 있는 내가 우주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움직여.
A가 볼 때는 여기 완벽하게 원판이 하나 있었어. 원형 공간이 있었어. 구형 공간이 하나 있었어. 원형 공간, 구형 공간이 하나 있었어. 원형 공간이 있었어. 원형 공간이 있었어. 응? 정 가운데에 광원이 있어. 정 가운데에 광원이 있어. A가 볼 때 정 가운데에 광원이 있어. 광원이 있어. A가 볼 때 정 가운데 광원이 있고, A가 볼 때 정 가운데 광원이 있었어. 정 가운데니까 네 가지 길이는 같아야 되는데, 이 끝에 광원에서 네 방향으로 방출된 빛이 PQRS에 뭐 될 거야? 반사될 거야. PQRS에 뭐 될 거야? 반사될 거야. 반사될 거야. PQRS에 반사될 거예요. 역시 PQRS에 반사될 거야. 반사될 거예요. PQRS에 반사될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출발한 빛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왕복하고, 이렇게 왕복하고, 이렇게 왕복하고, 이렇게 왕복한 길이 및 시간을 측정할 거야. 왕복 시간을. 길이는 곧 뭐라고? 시간이다. 왜냐면 빛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그런데 바깥에 있는 누가 관측하면? B가 관측을 하면, 그러면 빛이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빛시계의 윗부분이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여? 대각선으로 움직여. 알겠어요? 그러면 아래로 출발한 빛도 역시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뭘 증명했어? 빛시계로 증명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간 녀석하고 뒤로 간 녀석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응? 앞으로 진행하는 빛하고 뒤로 진행하는 빛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당연히 뒤로 진행하는 빛부터 가볼까요? 빛이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빛이 출발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스르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출발 위치가 이거야. 좀 더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무슨 수축돼 있어야 돼? 길이 수축. 근데 위아래는 길이 수축 안 되죠? 수직 방향이라서, 운동 방향 수직이라서. 그래서 살짝 앞에 있지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충돌을 해. 그래서 살짝 길이 수축돼서 이렇게 뭐 점선처럼 보일 거야. 알겠나요? 점선처럼 보이는데 그거 무시해도 돼. 알겠나요? 길이 수축은 좀 무시해도 돼. 너무 귀찮아. 이것까지 따지려면. 알겠어요? 더 앞에서 부딪힌다는 게 중요하거든. 더 어떻게 돼서 앞에서 부딪힌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반사한 다음에 쭉 가서 여기로 오겠죠? 그쵸? 그러면 빨간색의 반사 후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온 왕복거리가 기니 아니면 주황색이 길이가 기니 누가 더 길까? 빨간색이 더 길어 보이죠?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아니, 발생도 한 지점이고, 누가 보았을 때? A가 볼 때 발생도 무슨 지점이야? 한 지점이야. 방출도 한 지점이야. 도착도 어떤 지점이야? 한 지점이야. 한 지점 사건에 대한 해석은 동시야. 그럼 0초일 때 출발했어? 동시에 도착해서 10초 만에 도착했어. 그러면 출발도 동시, 도착도 어떻게 돼야 돼? 동시라고 해석했어. 한 지점 사건이야. 그럼 누가 봐도 한 지점 사건의 해석은 동일해? B가 보았을 때 한 지점 사건은 동일한데 출발 0초지만 도착이 10초는 아니야. 30초, 40초 됐을 때 동시로 다 동시에 도착해야 돼. 동시는 맞아. 왜? 한 지점 사건의 동시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시간이 똑같다고 한 거 아니야. 알겠나요? 동시에 대한 해석이 같기 때문에 다시 A가 볼 때 왕복이 몇 초라면 10초라면 B가 볼 때는 모든 빛은 네 방향으로 출발한 모든 빛은 왕복 시간이 40초 정도 돼야 된다. 아니면 뭐 80초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를 L1이라고 한다면 다시 뭐라고 한다면 L1, L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길이 L2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한다면 L3라고 한다면 이 L1이 뭐랑 똑같아야 돼? L2 더하기 L3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걸. 5가지 경우로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라. 길이는 곧 뭐라고? 움직인 거리는 길이는 곧 시간이라고 했었지. 그럼 L2 움직인 거리하고 반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S에 반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 A가 볼 때가 더 길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반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 A가 더 길어. 어? 그러면 A가 더 길어. A가 더 길어요? 그쵸? 왕복 시간은 누가 더 길까? B. B가 더 길어. 그럼 이 주황색 길이 총합이 여기 왕복 길이랑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비교 대상을 더 그려준 거야. 위쪽으로 출발한 빛. 왕복 시간 똑같죠? 네. 이렇게나 똑같잖아. 중앙 거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시간, 주황색 시간하고 대각선 시간이 어떻게 돼? 네. 그럼 이건 길이 비교가 확실히 되네? 시간의 비교가 확실히 되잖아. 그쵸? 맞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간 빛은, 앞으로 출발한 빛은, 다시 어떻게 출발한 빛은? 앞으로 출발한 빛은 누구도 움직이기 때문에, Q도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발한 빛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뭐해? 반사,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주황색끼리 총합하고 노란색끼리 총합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고, 여기를 아까 전에 L2라고 했지, 여기도 L2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L 뭐가 되는 거야? 3가 되는 거야.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왜냐? 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1번 문제가 영희가 볼 때는 이렇게 왕복을 했어. 철수가 볼 때 왕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신경. 잘 들어. 길이수축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었지, 왕복 시간 찾을 때. 그 규칙 귀찮으니까. 원판을 그려. 광원의 위치가 중심이야. 그러면 이 시간을 측정을 한다는 건 위아래 시간을 측정하는 거랑 어떻게 돼? 같다고 보는 거야. 하나를 가상으로 그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그려. 누가 볼 때 기준으로? 철수가 볼 때 기준으로. 그럼 철수가 볼 때는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한 거야. 왜 둘 다 보라색으로 그렸어? 철수 기준으로는 두 시간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이 합이 커? 보라색으로 쓴 이 길이 합이 커? 아니면은 흰색으로 쓴 길이 합이 커? 보라색이 더 긴 게 이게 비교가 힘들거든. 이렇게 끼리 비교가 힘들거든. 뭐끼리 비교하는 거야? 위로 간 거랑 비교하면 눈에 보이잖아. 없는데 그려서 풀라고. 똑똑해지자고. 눈에 보이는 게 편한 거거든. 알겠어요? 이걸 주저리 말로 어떻게 설명하니? 그림으로 보면 이 길이 합이랑 이 길이 합이랑 누가 더 길어? 대각선 길이가 움직이는 게 피타고라스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길잖아. 시간이 더 많이 갔다는 거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간 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특히 어떻게 그리는 인간들 같은 경우 더 안 보이냐면, 특히 어떤 경우가 더 안 보여? 얘를 바로 옆에다 그려버려. 그러면 흰색 길이 합은 이렇게 되고 주황색 길이 합은 요만큼 됐는데 이것은 비교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비교가 돼? 야, 이 둘이 주황색 합이랑 흰색 길이 합 누가 더 길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다 비교 대상 하나 더 그려버리면 편하지. 나중에 실력 높은 애들은 그러면 무조건 누가 더 긴 거야? 철수가 더 긴 거야.
외부에서 관측하는 게 왕복은 더 긴 거야. 근데 왕복은 길지만 가는 데까지 거리가 너무너무 길어져서 오는 데까지 거리가 짧은 것도 커버치고도 남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 네. 이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져서 이 길이가 짧아진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벌어지기 때문에 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알겠나요? 그 관점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기억, 아니 잠깐만. 답을 고르기 전에 기억. PQ 사이 거리는 빛이 진행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길이 수축을 물어보는 거야? 길이 수축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빛이 진행 거리인 경우는 0의 경우는 빛이 진행 거리지만 철수의 경우는 빛이 진행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PQ 길이는 어느 위치부터 어느 위치까지 거리는 뭘 물어보는 거야? 길이 수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길이 수축은 누가 이루어졌을 때 길이 수축 때? 철수가 보았을 때. 그러면 짧겠죠. 철수가 더 짧습니다. P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누가 보아도 어떻게 돼? 동일하겠죠. P에서 방출된 빛이 P를 되돌아오는 동안 빛이 이동 거리는 누가 더 길어? 철수가 더 길어요. 왕복이 거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것만을 고르시오를 바꿔버려서 문제 낼 수 있단 말이야. 누가 더 큰지 정확하게 비교하세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비교하는 거 별표 쳐놓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 정도까지 할게. 경신애들 다음 주에도 안 올 것 같아. 왜요? 응? 그냥 그래. 다음 주에 오면은 역학 문제풀이 옆에서 시키지 뭐. 저희도 해야죠. 너희는 상대성 이론 시키면 되지 뭐. 경신도 또 들어와요? 경신은 요번에 일과 에너지가 들어가. 너 일과 에너지 들어가지? 들어가죠. 언제 한다고 그랬어? 화금. 화요일 날은 11시부터 몇 시까지? 1시 반. 3시 30분까지. 좀 많이 할 거야. 근데 금요일 날은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10시부터 12시나 12시 좀 오버되는 12시 30분, 최대 12시 30분 전까지 끝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볼 날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볼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때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때만 할게. 이거는 역학 들어가는 친구들만 할 거예요. 신일은 역학이 누적이라며. 그래서 이거 들어오셔야 돼요. 시간 돼? 된다고 했었지? 오셔야 돼. 와야 돼. 예. 화요일 날 봅시다. 알겠죠? 그날 뭐 모레 와요?